반갑습니다. 수학교육학과 박사과정 김정현입니다. 자, 오늘 5번째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5번째 명제에 대한 내용은 모든 이나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과 어떤은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수학적으로도 모든과 어떤은 좀 사용이 됩니다. 근데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고, 특히 명제에서 모든과 어떤은 좀 사실 저는 여기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는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오늘 꺼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까지 명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복습을 하는 차원으로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명제 P면 Q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쓰면 P이면 Q이다 라고 했던 문장이었는데요. 이 문장 속에서 P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가정, Q를 뭐라고 했냐면 결론이라고 했고, 이 내용을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바라본다면 P이면 Q이다 이거를 보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에서 속하는 원소들의 모임들을 집합으로 나타낸 것을 P라고 했고, 결론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진리집합으로서 Q를 라지 Q로 나타낸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것이 참이면 이제 포함 관계가 성립하고 아닌 경우가 있죠. 이 경우는 이제 거짓인 명제일 때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까지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를 본다면 다음의 내용을 좀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조건입니다. 조건을 제가 영어로도 한번 썼던 기억이 나요. 컨디션. 정말 조건은 컨디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조건에 대해서 어떤 조건인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데, 이 아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봐야 내용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이 조건이라는 내용은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가정이 있고요. 여기가 가정. 그러면 가정이면 무엇이다 뭐 이런 문장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결론이 되겠죠. 근데 이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부연 설명해 주는 것으로서 이 부분이 아예 참이다라고 하고 가져가는 겁니다. 참이다라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무엇이 들어가는 거냐면 케이스로 나눴을 때 모든이 들어가고 어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모든과 어떤은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인 거죠. 모든과 어떤. 우리가 모든이라고 하는 내용을 모든 뭐 대부분 뭐 문장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든 x에 대하여 그리고 어떤 x에 대하여.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모든 x는 어떤 걸 의미하고 어떤 x는 무엇을 의미하냐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모든 x는요, 정말 x값, 그러니까 뭐 전제 조건이 있고 가정이 있겠죠.
일단 이 가정에서 만족하는 어떤 진리집합 P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P 그리고 밑에 어떤 X에 대하여 역시도 이 부분이 가정에 있을 텐데 이 가정에서도 P가 있겠죠. 우리는 구별짓기 위해서 P1, P2라고 해보겠습니다. 좀 글자가 안 보이시겠죠? 좀 더 제가 진하게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P1 여기 P2입니다. 여기 1입니다. 자, 그러면 이 P1과 P2라는 내용이 X라는 내용 때문에 X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X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네, P1에 들어갑니다. P1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으로서 얘기하는 건데 모든이잖아요. 모든이잖아요. X는 모두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P가 일단은 있고 P는 일단 가정이기 때문에 또 범위가 줄겠죠.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뭔가가 있겠는데 그게 전체 집합입니다. 전체 집합. 그러니까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P1이 있고 P1 안에 X가 들어가는 건데 이 X가 모든 X잖아요. 모든 것 다 들어가야 돼요. 모든 걸 다 P1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요. P1 안에 있는 원소 모두를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모든은 나중에 임의의 X에 대하여로 말이 바뀝니다. 임의의 X에 대하여.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내용은 원소들 하나하나의 모든 값들을 이야기하고 그럼 반대겠죠. 어떤 X, 이 어떤 X는 그중 하나 이상. 근데 하나여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제의 참과 거짓을 또 나타내야 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가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또는 거짓을 판정하겠습니다. 참 또는 거짓. 자,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일단 모든 실수 X입니다. 그죠? 근데 이 실수 X, 자, 실수의 정의가 무엇이냐? 우리는 수직선과 1대1 대응한다는 내용을 배웠죠. 수직선과 1대1 대응됩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성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성질이냐면 굉장히 놀라운 성질인데요. 자, 모든 실수 X였기 때문에 X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을 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성질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도 맞죠. 왜냐하면 이 내용에서 0은 또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하는 뭐가 성립하니까 네, 공리적인 순서 공리라고 있는데요. 이게 고등학생들은 안 배울 겁니다. 순서 공리라 한다면 왼쪽에서 오른쪽 갔을 때 크죠.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수도 마찬가지예요. 음수가 클까요? 양수가 클까요? 얘기하면 양수가 크죠. 이 내용을 순서 공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내용은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x에 대해서는 성립합니다. 근데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마이너스 4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이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x의 해가 있냐 이거예요. x의 해가 존재하는가, 이 부분을 묻는 건데 존재 안 하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 내용으로 갈 거고, 이거를 근해 공식이라는 것을 대입을 뭐 하더라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복소수 배우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2i, x 마이너스 2i가 될 거예요. 굳이 근해 공식을 안 써도 해가 도출됐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i, i는 루트 마이너스 1 이라고 하는 복소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아닌 값이 나타났으므로 어떤 실수 x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가 되고 거짓이 명제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모든과 어떤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성립을 이제 한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이제 성립한다가 아니죠.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명제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내용에서 또 생각을 할 게 있어요. 또 해야 돼요. 질문. 부정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을 붙이면 우리가 지금까지 문장을 어떻게 했냐면요,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 p이다는 명제 p입니다. 명제 p. 명제 p? 명제 p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명제, 이거 명제라고 하기보다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명제 조건입니다. 명제 조건. 그러면 조건이기 때문에 뭐 가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결론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이제 우리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 부정을 하면, 부정을 하면이에요.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에 대해서 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장이 만들어지는지를 잘 보십시오. 일단 모든 게 다 성립한다 했습니다. 다시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게 성립이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정을 쓴다면 일단 모든 x에 대하여 이 부분의 부정은 어떤 x입니다. 그리고 또 not p가 들어갔죠. 이거는 뭐 p의 부정이라는 건 당연히 알 거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부정을 했을 때 모든 x에 대하여 p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구조상 어떤 x에 대하여 not p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또 문장 바꾸겠죠. 어떤 x에 대하여 뭐 q이다 라고 해볼게요. 역시 q도 명제 조건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부정을 씌우면 모든 x에 대하여 not q이다라는 명제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명제 부정을 한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리를 오늘 여기까지 할까 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혹시나 잘못 설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명제라고 했을 때 조건 명제라고 해서 P면 Q이다라는 이름이 붙였습니다. 뭐 그 내용은 지난 시간에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배우셨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모든과 어떤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 모든에 대해서는 전체 다 성립하는 x를 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쩌면 모든 실수에 대하여 뭐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x가 어떤 값인더 간에, 그러니까 임의의 x에 대해서 그 식이 모두 다 성립해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해가 굉장히 많겠죠. 근데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거짓입니다. 어떤 x에 대하여 어떤 실수 x라고 했다면 그 식을 만족하는 x 값이 하나 또는 그 이상 존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존재하면 실수 안에서의 들어간 값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제 두 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ot 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모든의 부정과 어떤의 부정은 서로 상호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정의, 증명, 그리고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명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 6번째까지를 촬영을 하고 제가 이제 12월에 업로드는 또 다른 내용으로 아니면 다른 단원으로 컨텐츠를 올릴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